오늘은 풍수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집에 적용하기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를 소재로 한 풍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풍수 그림에도 재물운을 좋게 하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성공, 행운, 건강, 부부금술, 자식운, 합격운 등을 좋게 하는 의미를 가진 그림도 있습니다. 풍수적 가치를 지닌 그림은 형상이나 색감에 좌우되며 풍수 그림의 본질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풍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랍니다. 간혹 풍수 그림을 재물을 불러준다고 무작정 구입해서 걸어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풍수 그림은 각 개인마다 사주에 맞는 그림과 방위가 엄연히 존재한답니다. 풍수 그림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매뉴얼대로 집이나 사업장 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의 기가 머무는 곳으로 거주자의 에너지와 기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주자에게 긍정적인 느낌과 기운을 주도록 풍수 그림을 배치하는 것이 풍수의 원칙만큼 중요시 여기며 풍수 그림을 사용하기 전에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리정돈과 청소입니다. 먼저 현관 그리고 주방, 화장실에 쌓인 잡동사니를 치워 주어야 하며 이렇게 정리정돈을 거치면 기의 흐름이 개선되어 집안 전반적으로 좋은 기운이 채워진답니다. 풍수 그림을 적용하기 전 정리정돈이 우선이 되어야 좋은 기운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현관의 경우 조명을 밝게 하고 거실은 그 크기에 알맞은 가구를 배치하여 기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모아주어야 좋으며 이렇게 기본적 요소를 갖추고 나서 풍수 그림을 활용해 기가 넘치는 곳은 덜어주고 기가 부족한 곳은 채워서 보완해주는 것이 풍수 그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풍수 그림 선택 시 유행이나 판매가 많은 곳이라고 무조건 좋은 그림이 아니랍니다. 풍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정보로 가득 채워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의미를 맞춰가며 제작된 그림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음을 필히 알아두셔야 하고 우리 집에 건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려진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풍수 그림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그림에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기운도 묻어난다고 합니다. 색감이나 형상이 우아하고 침침한 그림은 풍수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한답니다. 좋은 그림이란 그림을 바라볼 때 색감이 따사롭고 생동감이 넘쳐야 풍수적으로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풍수 그림을 사용하기 전 기본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트 뮤지엄은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는 풍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가정에 복이 만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풍수 그림 중 예로부터 재물운 합격운을 가져다 준다는 잉어를 소재로 한 풍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잉어는 옛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길조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창경궁, 경복궁 등 궁궐의 연못에서 주로 비단잉어를 기를 정도였으며 잉어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잉어는 공통적으로 부와 출세를 뜻한답니다. 잉어가 부와 출세를 나타내는 길조가 된 데에는 과거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는데 중국어로 구어도의 아홉구가 오렐, 구와 동음으로 발음이 되고 물고기의 발음이 고기어가 남을 여로 발음되면서 비단잉어 9마리를 그려 영원한 번영 혹은 출세가 오래간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잉어 그림은 고어도가 최고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지식이랍니다. 잉어 그림에서 고어도는 재물을 뜻하지만 거친 물길을 거슬러 올라 하늘을 보고 오르는 듯한 형상을 가진 잉어 그림은 등용문의 의미로 출세, 합격, 성공을 뜻한답니다. 등용문은 수만 마리의 잉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 제일 높은 곳에 마지막까지 오른 한 마리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의미로 시험이나 합격, 승진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경쟁자를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올라 성공을 쟁취한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잉어 그림에서 중요한 건 색감이나 잉어의 생동감이 더 중요하답니다. 9마리가 그려졌다 해서 무조건 좋은 조건을 갖춘 잉어 그림이 아니며 그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고어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등용문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잉어 그림의 풍수적 가치는 앞서 알려드린 것들이 대표적이며 꼭 잉어 그림이 아니더라도 물고기를 주제로 한 그림을 오락도락 하는데 물속에서 헤엄치며 노는 물고기들의 생태를 묘사한 그림이라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오락도는 주로 자손이 잘 풀려 가문이 번창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한 쌍의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은 부부간의 사랑과 부귀영화를 뜻한답니다. 오락도와 잉어를 소재로 한 그림의 본질은 물고기가 지닌 생명력이 좋은 바장을 만들어 풍수적 가치를 가진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잉어 그림은 사업장에는 재물운을 불러주는 구어도나 여러 마리의 잉어가 그려진 그림이 좋을 테고 수험생이나 합격, 승진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등용문이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잉어 풍수 그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잉어가 가진 풍수적 가치에 대해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공간 풍수 그림을 잘 활용하셔서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그림의 정석 풍수 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뮤지엄입니다. 오늘은 장수에 관련된 풍수 그림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그림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건강을 위한 풍수 그림이랍니다. 첫 번째 장수를 기원하는 풍수 그림은 황금기러기 그림이랍니다. 황금기러기 그림은 황금 물결이 흐르는 풍경 속 기러기의 형상이 담겨진 그림으로 풍요로움과 건강하게 나이가 든다는 풍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황금기러기 그림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그림이며 양기를 채우고 건강운을 올리는 목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그림이랍니다. 그 이유는 풍수적으로 이 그림은 무병장수와 풍요를 뜻하기 때문이며 황금기러기 그림은 침실에 사용하는 그림으로 잠을 잘 때 머리 방향에서 좌측이나 우측에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단 머리 위에는 그림을 배치하지 않는 게 원칙이며 머리 위에 그림을 배치하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상이라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배치랍니다. 두 번째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은 새우와 매화를 테마로 그려진 군화도란 풍수 그림입니다. 군화도의 주제가 되는 새우 그림은 긴 수염을 가진 바다의 노인이라 하여 풍수적으로 부부간의 백년해로와 건강 기원을 의미하는 풍수 그림입니다. 갑옷을 입고도 운신이 자유로워 만사의 순조로움과 튼튼함을 바탕으로 건강을 돌보며 새우는 신선 즉 도금으로 같은 물수자를 목숨수로 바꾸어 신선처럼 오래오래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를 가진 대나무와 닮았다 하여 신념을 지키고 악재를 해소하며 새우가 가진 왕성한 번식력은 자손 번영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화도는 오래전부터 풍수 그림으로 사용되었으나 군화도를 그리는 화백도 극히 일부였고 풍수적 가치가 뛰어난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림입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나 부모님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장수를 염원하는 건강 풍수 그림 중 최고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장수 풍수 그림 중 가장 좋은 두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소중한 마음이 담아낸 풍수 그림을 잘 활용하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그림의 정석, 풍수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풍수 그림이 가진 의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풍수 인테리어 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상업적인 부분만 추구한 잘못된 그림이 질비한답니다. 특히 풍수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허무맹랑하게 좋은 의미를 인위적으로 부여한 풍수 그림이 정말 많이 판매되고 사용되는 게 현실이랍니다. 풍수적 가치를 지닌 본질적인 의미와 맞지 않게 좋은 의미만 부여한 풍수 그림 중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 그림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꽃은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도 노란색 꽃이 재물을 가져준다는 의미로 잘못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실내 인테리어나 개업 선물용으로 해바라기 그림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럼 왜 하필 해바라기 그림이 재물을 불러오는 그림으로 통하게 되었을까?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해바라기에 관한 속설은 풍수의 기반을 잘못 이해하고 풀이한 잘못된 그림이다. 풍수는 음양오행설을 기준으로 과거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에 넓게 퍼진 사상인데 풍수에서의 해바라기뿐 아니라 모든 꽃은 크기나 색채에 따라 음양과 오행을 구분하여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활용되었다. 그중 해바라기가 재물을 뜻하는 그림으로 풀이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색상이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금색이라서 재물운을 높여준다는 의미로 풀이하며, 둘째는 꽃이 흙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두 가지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물이 맺힌다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돈과 관련된 행운의 꽃으로 널리 인식돼 알려진 듯하다. 하지만 모든 꽃이 흙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바른 풀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깊이 풍수학을 적용해 해바라기 그림에 대해 풀이해보자면, 풍수에서 그림이나 형상을 구분하는 눈으로 말하는 모라유법으로 들여다보면 해바라기 꽃의 형상은 기과학적 형상으로 톱니바퀴를 형상화한 꽃으로 간주한다. 특히 인맥 끝이 날카로워 재물을 갈아내고 산재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처럼 해바라기 그림은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매우 안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풍수 그림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울한 삶을 살다간 반고흐의 그림은 선이 불규칙하고 파동이 심해 풍수적으로 결코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에는 작가의 기운이 담긴다고 한다. 생애 마지막까지 자살로 마감한 반고흐 그림은 예술적 가치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풍수적으로는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해바라기 그림을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나 흉사를 자초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간주한다. 해바라기 그림은 거짓, 후나 명예를 추종하거나 기다림의 연속을 상징하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뜻이 강하고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숭배를 상징하므로 더더욱 불길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해바라기 그림의 본질적 의미는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하므로 부귀를 누릴 수 없는 부정적 그림으로 간주하는 게 맞는 것이다. 오늘은 해바라기 그림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풍수 그림이란 유행이나 판매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정보를 무방비하게 맞추어가며 판매하는 풍수 그림은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트 뮤지엄은 오랜 기간 연구하고 수집한 양택 풍수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와 풍수 전문가가 협업하여 기획하고 작업한 결과물만 제작 판매함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오기 위해 그리는 그림,
그건 또 다른 인연과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풍수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우리 집의 얼굴이 되는 현관의 좋은 풍수 그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의 행운과 재물을 책임질 현관 풍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적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풍수 그림을 활용한 현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출입구가 막혀 있으면 실내로 기가 흘러들어 갈 수 없다고 한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관문이다. 현관을 밝고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이다. 최대한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깔끔하게 정돈하여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좋다.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현관의 상태가 집의 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관만 보고도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고급스럽고 멋진 현관은 좋은 기를 많이 불러들이고 반대로 허름한 현관은 좋은 기를 다 쫓아낸다고 한다. 양택 풍수, 즉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사람을 볼 때 현관이 어떻게 보이는지 가장 먼저 체크한다. 예를 들면 현관이 지저분하고 허름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없고 비전도 없다고 판단한다. 풍수는 사람의 의식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인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운의 기는 현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다. 현관에 따라 금전운이나 건강운 등 좋은 기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쁜 기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현관만큼 풍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도 없으므로 현관 풍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큰 부담 없이 풍수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풍수 그림을 활용한 현관 풍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현관 풍수 그림 중 풍수적으로 가치가 가장 뛰어난 풍수 그림을 한 가지만 선택하자면 당연히 초록성 배나무를 소재로 한 왕죽도일 것이다. 왕죽도는 악재를 해소하고 행운을 불러 재물을 축적한다는 의미의 풍수 그림으로 풍수적 가치가 뛰어난 그림이며 해외 많은 부호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풍수 그림이다. 왕죽도의 풍수적 의미는 재물운 상승, 악재 해소를 중점으로 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왕죽도 경우 현관에 그림을 걸 때 가장 좋은 방위는 현관문을 열고 정면에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위치라 할 수 있으며 정면에 공간이 없다면 집을 보고 오른쪽 벽에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중문이 있다면 중문을 지나 정면이나 가급적 현관에서 집 안으로 걸어올 때 잘 보이는 곳이 가장 좋은 위치라 할 수 있다. 왕죽도 그림에 대한 풍수적 가치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해외 수많은 기업가 정치인 등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풍수 그림 중 하나로 전 미 대통령이자 세계적 부호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는 풍수 그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풍수 그림으로 가장 선호하는 왕죽도는 재물이나 부를 축적하고 결실을 이룬다는 의미로 집안에 특히 현관에서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웬만한 악재는 거의 해소되는 믿기 어렵고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 현관 풍수 그림 중 왕죽도만큼 재물운을 불러오고 이를 술술 풀리게 하는 가치를 지닌 풍수 그림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현관 풍수의 좋은 풍수 그림은 목단꽃을 소재로 한 북위화 그림이다. 목단꽃은 꽃의 여왕이자 우리나라에서 북위화로 불리는 모란꽃을 말하며 북위화는 다양한 풍수 소재의 꽃 중 단연 최고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목단 그림은 북위화라 하며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양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하여
거실에 사용하여도 좋은 풍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현관 배치 시 목단 그림은 현관문을 열고 재물을 관장하는 방위, 즉 오른쪽 벽면이 가장 좋은 위치라 할 수 있으며 음기가 강한 구조의 현관이거나 재물운을 중점으로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좋은 풍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풍경을 소재로 한 풍수 그림도 현관 풍수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하지만 물이 함께 그려진 풍수 그림은 자칫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형상을 가진 그림이 있기에 이런 점을 유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풍수 그림 한 점으로 우리 집에 얼굴이 되는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채워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현관 풍수 그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 그림의 정석 풍수 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뮤지엄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그림이나 소품이 풍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육상동물을 소재로 한 풍수 그림이나 소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알려진 아이템은 역시 코끼리를 주제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코끼리 장식이나 코끼리 그림은 어려운 역경을 잘 헤쳐나가면서 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돈을 부르는 영물로 알려져 있답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운을 좋게 하고 사무실에 놓으면 명예음과 재운을 불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수천 년 전부터 종교적으로 코끼리를 숭배하였으며 행운을 부르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답니다. 코끼리 그림이나 소품을 사업장이나 상업 공간에 사용하면 사업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풍수소품 중 하나랍니다. 코끼리는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예전에는 고길이라 불러졌으며 고길이, 고키리, 코끼리 순으로 지금에 일러 코끼리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고길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높을 고의 길할 길이 합쳐진 단어로 코끼리를 가까이 하면 매우 길하고 재물복이 생긴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끼리는 물을 관장하는 동물로 여기며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뜻한답니다. 그리하여 코끼리 그림이나 소품을 풍수적으로 사용하면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 그림이나 소품과 같은 맥락으로 불을 축적하고 행운을 준다는 고래 그림은 코끼리 그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코끼리는 육지에서 물을 관장하는 제왕이며 고래는 바다에서 물을 관장하는 제왕으로 여겨진답니다. 코끼리 그림은 주변의 수반이나 어항을 같이 사용하면 그 가치가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에는 거실에 배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사업장 경우 출입구를 제외한 중심에서 동쪽에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배치 방법이랍니다. 코끼리 그림이나 소품은 사주의 수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림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코끼리 그림이나 소품 구입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소품이나 그림의 형상을 잘 살펴본 뒤 구입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너무 어두운 컬러나 코끼리의 상아가 유난히 강조된 그림은 코끼리 그림으로 그리 좋은 경우가 아니니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구입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 그림과 소품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고 풍수적 가치가 존재한답니다.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풍수아트 뮤지엄은 항상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업장에 자주 사용하는 말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기만 해도 활기가 넘치고 신비로운 말은 과거의 동서양을 넘어 신의 사자라고 불리고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동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말은 현실적으로 가장 친근하며 우대받았던 동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 그림이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림이 가진 풍수 효과는 무엇일까요?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 말 그림은 보통 속도, 힘, 건강, 정렬을 나타냅니다. 말 그림을 구매해서 장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말은 교통수단으로서 인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주로 속도에 초점이 맞춰진 그림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무언가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탄력을 이끌어내는 의미가 강한 풍수 그림으로 분류한답니다. 말 그림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말 그림은 강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고 싶은 사람, 학업, 운동 등 능력을 빠르게 증가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람과 회사에서의 빠른 승진을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풍수 그림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말 그림은 잉어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풍수 그림 중 하나인 구어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 그림 역시 여러 마리의 말을 그려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팔마도라고 한답니다. 팔마도란 건강, 힘, 활력을 의미하며 또 다른 말로는 팔준도라고도 합니다. 그럼 팔마도 조건을 갖추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팔마도는 8필의 명말을 뜻하는 말로서 도려, 백의 적기, 적토마, 거항, 노기, 화류, 율운, 산자를 나타내며 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풍수 그림들 가운데 8마리의 말을 그린 그림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 그림이 가진 의미에 대해 두 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말을 소재로 한 풍수 그림은 능력이나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점보다 빠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첫째이고 소원 성취에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 일괄적이지만 활력을 불어넣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보다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꼭 필요한 대표적인 풍수 그림 중 하나라 할 수 있답니다. 말은 또 어떤 의미로는 숫자 8의 발음이 돈을 벌다는 의미인 발과 비슷하다는 게 돈을 불러들인다는 설도 있습니다. 말을 소재로 한 그림은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마리를 그린 그림일 수도 있지만 말이 가진 풍수적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말 그림이 가진 풍수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풍수아트 뮤지엄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귀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수아트 뮤지엄입니다. 오늘은 풍수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는 고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래는 드넓은 바다를 제 집 안방처럼 오가는 참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지능이 인간 다음으로 뛰어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자신들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진행하며 때로는 협동을 통해 사냥을 하는 등 다른 어떤 동물과 비교해 보아도 인간과 많이 닮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고래 그림은 재물을 뜻하는 바다의 제왕으로 간주한답니다. 사업장이든 가정집이든 대부분 공간의 구애 없이 사용 가능한 그림이며 인테리어 면에서도 훌륭한 소재가 되고 풍수적 가치도 희귀한 풍수 그림으로 분류한답니다. 고래 그림을 사업장에 사용할 경우 사업운, 대인 관계운의 흐름이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 들어서는 고래를 소재로 한 그림이나 소품은 성취, 자유, 행운과 더불어 동료, 가족애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래 그림은 가족의 화목과 행운을 상징하며 자고로 바다의 왕인 큰 고래를 모티브로 한 그림은 재물을 불러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재를 막아주는 보호적 가치를 가진 풍수 그림입니다. 고래 그림을 구입해 집에 사용할 때는
그림을 거는 방위가 중요하며 집안의 중심점에서 동쪽에 배치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이 가진 풍수 방위 조건과 고래 그림의 궁합이 가장 어우러지는 방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래나 물을 소재로 한 그림은 현관 배치를 피하시는 게 좋으며 방위가 맞지 않으면 재물이 달아난다고 해서 현관을 제외하고 집안 공간 어디든 사용해도 된답니다. 이왕이면 그림과 궁합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동쪽에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래 그림은 물을 관장하는 그림으로 사주의 수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고래 그림이 가진 풍수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풍수아트 뮤지엄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의 풍수 그림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활기찬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풍수 그림 중 최고의 풍수 그림이라 할 수 있는 왕죽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죽도는 산적한 경제적 어려움에 해소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를 창출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풍수 그림입니다. 놀라울 정도의 행운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원색의 왕죽도는 풍수 교정학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강력한 운기를 방출하는 중요한 풍수 작품입니다. 대나무 그림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화려한 원색의 대나무 그림이어야 풍수적 가치나 효과를 표출하기에 이런 점을 잘 알아보고 그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형 초록성 왕죽도를 2개로 나란히 붙여서 배치하는 것을 대련기법이라고 하며 왕죽도가 가진 왕성한 운기를 3배 이상 뿜어대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 문헌과 논문에서도 왕죽도의 놀라운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원색의 왕죽도를 걸어두면 당신에게 오랫동안 행운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최고 권위의 풍수 전문가 데이비드 다니엘 케너디, 샤론 스테스니, 카렌 킹슨, 윌리엄 투, 사이먼 브라운, 리처드 웹스터,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풍수 자문역인 푸니 등이 왕죽도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소림 상황의 수많은 세계적인 풍수학자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다양한 그들의 저서에서 왕죽도의 풍수적 놀라운 효능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자신이 소유한 모든 빌딩에 걸어두었다는 초강력 운기를 뿜어내는 원색의 왕죽도. 풍수 교정학에서도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트럼프는 풍수를 믿을 필요는 없지만 풍수가 재물과 행운을 불러준다는 건 알지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풍수 그림 중 으뜸이 되는 왕죽도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악재를 해소하고 재물운을 올리는 풍수 그림 중 최고가 아닐까요? 그림 한 점으로 운명을 바꾼다는 말처럼 우리의 소중한 공간 풍수 그림 한 점으로 행운이 가득한 집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물을 불러오는 꽃 그림 중 최고라 할 수 있는 목단꽃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단꽃은 꽃의 여왕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부귀화로 불리는 모란꽃 그림을 말합니다. 풍수적 의미는 재물을 부르는 그림, 돈 들어오는 그림, 양기를 채우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단꽃은 과거 중국에서는 꽃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며 현재도 매화와 더불어 나라의 국화로 불릴 정도이니 목단꽃이 풍수적으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단꽃은 중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해외에서도 행운의 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림이나 시, 노래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목단꽃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가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단꽃의 의미 중 첫째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풍부한 꽃잎과 사랑스러운 색상은 여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에서 양귀비 등 절세 민호를 목단꽃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부귀와 명예를 나타내는 꽃으로서 부귀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조선 후기부터 왕가의 홀레복이나 병풍, 민화 등에서 부귀를 주제로 사용되었으며 궁궐의 중전뜰 앞에만 심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 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풍수 사상이 거름이 되어서 여성의 우아함을 상징하기보다는 재물과 행운을 불러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목단꽃 그림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내용을 보강하자면 목단은 꽃이 화려하고 푸념하여 위엄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 꽃입니다. 그 꽃 모형이 얼마나 장려하고 소담스러우면서 여유와 품위를 지니고 있으면 가히 꽃 중의 왕이라 할 만하겠죠. 꽃의 풍성함과 재물운을 부르는 색감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부귀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화중 왕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목단 그림은 재물운을 중점으로 사용하는 그림으로 거실 소파 뒷면이나 소파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거시는 게 적절한 방이며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실에 걸어야 가족 간의 애정운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상업적 공간의 경우 입구에서 안을 바라보고 정면이나 우측에 그림을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이랍니다. 오늘은 목단꽃이 가진 풍수적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쉼터이자 소중한 공간에 재물을 부르는 풍수 그림 한 점으로 행복한 기운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풍수 그림의 정석을 담아내는 풍수 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생기 그림 또는 재물운 그림으로 잘 알려진 사과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과 그림이 어느 순간 풍수 그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TV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걸어두고 회장님 되는 그림 또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그림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풍수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풍수 전문가들이 재물을 불러들이기 좋은 그림이라고 방송되면서부터 붐을 일으킨 듯합니다. 사과 그림 선택에 있어서 붉은색 사과와 초록색 사과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때 재물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초록색 사과 그림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초록색은 의욕과 성장의 색으로 붉은색보다 초록색을 띠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사과 그림 풍수적 의미를 해석해보면 열매가 가지는 결실을 뜻하고 재물을 불러들인다고 하며 꼭 사과 그림이 아니더라도 청포도 그림, 대나무 그림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답니다. 특히 주방 경우 청사과 그림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청사과 그림은 음기가 강한 주방의 기운을 양기로 전환해주고 좋은 기운이 집안 곳곳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청사과를 소재로 그려진 풍수 그림은 청사과가 가진 청량함이 의욕과 성장의 색으로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해준다고 하며 청사과 그림은 소파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식탁옆 또는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사과 그림이 인기 모의를 하다 보니 그림이 아닌 사과 사진을 구입해 사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의미는 같지만 주변 인테리어와 균형이 맞지 않은 사진을 거는 건 비추천합니다. 이왕이면 그림으로 표현된 청사과 그림을 거시는 게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본 사과 그림은 풍수적으로 재물을 불러서 결실을 맺어준다는 의미가 정확하며 청사과 그림을 주방 또는 식탁 주변에 쓰는 이유는 음기가 강한 공간을 정화해 좋은 양기로 채워준다는 의미와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공간에 맞는 그림을 잘 선택하셔서 가정의 재물도
행운도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과 그림에 대한 의미를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풍수 그림은 각 그림마다 의미나 방위가 존재하길 마련입니다. 풍수아트 뮤지엄은 좋은 정보, 바른 정보로 풍수를 쉽게 이해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랑이 풍수 그림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액막이나 퇴치 목적으로 요즘 호랑이 그림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호랑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호랑이 그림은 불교에서의 산신탱화로 산신신앙을 불교에서 수용한 뒤 산신을 인격화하여 묘사한 불화입니다. 대체로 조선 후기 이후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 어느 사찰이나 탱화 그림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전 우리의 조상들은 호랑이의 가죽을 그린 호피도와 호랑이를 형상화한 그림 또는 호랑이를 부적처럼 그림으로도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호랑이 가죽은 무척 귀하고 값도 비쌌으므로 대신 호피도나 그림을 그려 집안을 장식하였습니다. 여기서 호랑이 그림에 잘못된 풍수적 의미가 부여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호랑이가 가진 용맹성과 신령스러운 신비함이 악귀를 물리쳐 줄 거라는 심리적 방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다른 부분으로는 벽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그림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사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기운을 말합니다. 호랑이 그림이 일부 벽사로 사용된 이유는 기를 중시하는 동양에서 호랑이의 기세를 빌리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부에서는 관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으며 무술 도장 등에서는 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집안의 애군이나 돌림경 혹은 호환 혹은 저주나 삿된 방문의 효력을 중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부적으로 호랑이 그림을 걸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 전파된 무속 신앙이라 여겨집니다. 호랑이 그림 중에 신년초 호작도도 사실은 이런 벽사용 부적 그림의 일종이로 그려진 것입니다. 풍수학에서 그림으로 호랑이를 분석할 때는 금수형 동물 중 가장 대표적인 동물로 간주합니다. 금수형 동물 그림이란 호랑이, 사자, 범, 돼지, 사슴, 소같이 발톱 또는 굽이 있는 동물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금수형의 그림을 집이나 사무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불길하게 여기며 이런 금수형 동물 그림을 걸어두고 사업의 부진을 겪는 경우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금수형의 그림을 걸어두면 뇌파가 배타파, 심지어 그 이상의 뇌파가 올라가게 되고 시각적으로도 감정의 기복이 매우 커져 사업의 부진은 물론 가족 구성원 간의 다툼이 잦게 되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병마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사무실이나 거주 공간에는 노루, 사슴, 호랑이, 사자, 용, 개 등의 금수형 사진을 걸어두면 인패나 재패를 자초하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그림입니다. 풍수와 명리학 등 동양 철학에도 이런 이치가 적용되곤 합니다. 애군을 막기 위해서는 풍수적으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고 생활 주변의 기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으나 운명에 영향을 미치니 사람의 기와 조화를 꾀해 보다 큰 풍수적 효험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사람과 주변의 기가 서로 충돌하면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호랑이 그림이 걸려있다고 가정할 때 그 집의 주인은 애군을 막거나 사업의 번창함을 바라며 호랑이 그림을 집안에 걸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면을 향해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맹수의 그림은 풍수를 떠나 미술 심리학으로 따져보아도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기를 죽이는, 즉 사람의 기운을 누르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거나 버리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호랑이 그림에 대해 단순한 정보만 알고 액막용으로 간주하기에 득을 보려다 독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는 전통신앙인 무속에선 산신으로 대우합니다. 호랑이는 민간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이고 호랑이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산신령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어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호랑이 그림이 집에 있거나 호랑이 그림을 구입하려 한다면 절대 구매하거나 있는 것도 바로 처리해라고 권해드립니다. 앞서 세부적으로 호랑이의 상징성을 설명을 듣고도 호랑이 그림을 걸어두고 싶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림 외에도 호랑이 조각, 호랑이 소품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소품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어릴 적 역사책에서 민화의 소재로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호랑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상징성이 다르고 해롭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림, 가치와 호랑이 그림에서 호랑이는 본래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을 그린 것입니다. 표범의 표자가 중국식 발음에서 고할보와 같기 때문에 알린다란 뜻을 그림 속에 담은 것입니다. 호랑이와 본질적 의미 자체가 다르답니다. 오늘은 호랑이 그림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 그림을 구매하려고 메일로 상담 신청하신 분 중에 액막용으로 호랑이 그림을 찾으시기에 위와 같이 호랑이 그림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풍수 그림은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 아트 뮤지엄은 앞으로도 풍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